네, 저희 오늘 첫 번째 코너 올해 마지막 시황을 전해줄 그분 목요일의 남자 도곡동 박보검 도곡동? 네, 도곡동 구현 그만. 네, 그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시장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예. 또 안타깝게도 역시나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그래도 10월 말 바닥은 안 깰 것 같다가 좀 하나의 바람이었는데 다행히 그건 지켜졌던 것 같고 물론 내년 시장이 얼마나 뜨거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10월 말 바닥은 깨지 않을 것 같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좀 내년을 임하고 싶습니다. 어제 시장 뭐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다 빠졌고요. 약 나스닥 지수가 1.35% 빠지면서 다른 지수 대비해서 더 많이 빠졌고 예. 대한민국은 코스피, 코스닥 뭐 비슷하게 약 2% 가까이 좀 빠졌다. 예. 좀 마지막 날이긴 했지만 굉장히 지루하게 그러니까요. 약세를 보이면서 끝났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댓글에도 봤는데 작년 연말과 올해 연말 마지막 시장이 예. 좀 분위기가 너무 달랐다라는 걸 완전 되게 정반대죠, 공감을 뭐. 하고 있어요. 예. 네. 작년에는 한국은 6월이 고점이었고 미국은 이제 8월 즈음이 이제 고점이었는데 어느 정도 지수가 빠지고 나서도 그때는 바이더 딥에 대한 희망이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급하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다 보니까 예. 좀 시장에서 피해를 혹은 고통을 많이 받았던 한 해였다. 그래도 뭐 3프로TV를 통해서 뭐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하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여러 분 나오셨기 때문에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살아 있으시니까 예. 여기 약 4천여 분께서 예. 보고 계신다. 예. 나머지 10,000명 정도는 어디 가셨나요? 아니 4천여 분이 지금 네. 욕하려고 오신 거죠? 저희 보려고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도 작년 9월에 처음 3프로TV 시작했는데 그때 14,000명, 예. 11,000명 이랬었거든요. 구독자 수가 좀 많이 줄어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은 좀 더 활약을 해야 되는데 네,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됩니다, 사실. 쓴소리도 좀 하고 진짜 아까 저 어떤 분이 또 독한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글로벌 라이브에서는 저는 진짜 완전 공감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야 이제 살아남는 거고 사실. 예. 근데 저도 이 3프로TV 말고도 이제 한국경제TV라든지 다른 방송을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네. 요즘 과거와는 달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뷰를 내는 분들만 좀 극찬을 받고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희망 회로를 가동하는 분들에게는 박살나죠, 박살. 악플이 엄청나게 달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예. 과거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많이 달라졌구나 다르죠. 예.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에서도 이제 오늘 이제 하나의 그 꼭지로 가지고 온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인데 네네. 지난 화요일 날 대한민국 시장에서 이제 화장품 주식들을 굉장히 뜨겁게 만들었던 게 이제 중국의 코로나 완화 정책이 좀 구체화됐던 게 있었거든요. 1월 8일부터는 중국의 이제 코로나를 갑급에서 1급 관리로 조금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했고 그리고 8일간의 격리가 이제 해외 입국을 할 경우에 필요했었는데 그 격리도 없애겠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PCR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24시간 이내에 PCR 검사 음성 확인서만 가지고 오면 입국을 허용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완화적인 정책을 냈다 보니까 네. 중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자료 하나만 좀 띄워봐 주실 수 네네. 자료. 있을까요? 네. 요 자료는 삼성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네. 여기 중국의 저축액이 이게 지난주에도 보여드린 거기는 하지만 약 35조 위안 정도의 저축액이 쌓여 있다. 그리고 리오프닝을 하면서 약 5조 원 정도만 저축했던 것들을 이제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 뭐 글로벌리 소비가 살아난다라는 로직이거든요. 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예상치 또 희망상 그렇죠.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저축액이 줄고 소매 판매가 다시 올라간다라는 내용인데 5조 위안 정도면 우리 돈으로 약 921조 원. 921조 원. 거의 1,000조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진짜. 미국의 GDP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 정도가 소비 효과 중국인들의 지갑을 열면서 소비가 촉진이 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 위기를 조금 벗어날 수 있겠다. 어쩌면 중국의 소비가 글로벌리 맏형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예. 최근 들어서 중국 소비 관련된 테마들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저도 포트폴리오에서 물론 대한민국의 화장품 비중은 굉장히 좀 적긴 하지만 예. 나이키와 같이 중국의 매출 비중이 조금 높은 기업들은 조금 올해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 내년을 그 매니저님은 내년 되시면 네. 중국하고 미국이 있다. 네. 예를 들면 그럼 중국 비중을 좀 더 많이 가져갈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국보다는 역시나 미국이었던 장이었는데 네. 이제는 조금은 미국보다도 중국이 조금 더 매력적이어 보일 수 있는 시장이다. 근데 지금 이 보고 코로나가 있어요. 지금 또 막 난리 났잖아요. 사실 네. 지금 현재 막 여러 사람이 또 감염됐다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게 마지막 하나의 악재, 마지막 바닥이라고 보시는지 뭐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너무 위험한 단어 선택이어서 그렇죠.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예. 모르겠는데 4,000분한테 욕 먹을 네, 수 있는. 그렇죠. 예. 근데 어제 시장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다 반락을 했어요. 그동안 최근에 한 달 동안의 시장이 답보 상태인 경우에도 그동안의 강세를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방산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중국 ADR들이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 미국에 상장된 중국 ADR 업종들이 최근 며칠간의 상승폭을 다 이제 반납을 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 로직이 뭐였냐면 지금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조금 완화하기 시작하면 하루에 1,000만 명 정도의 그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1,000만 명. 네. 하루에 1,000만 명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 하루에 한 5,000 명 이렇게 나오고 네. 몇만 명 수준인데 이게 최대 1,000만 명까지 확진자 숫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는 식의 논리가 조금 퍼졌었고요. 최근에 이제 바이두에서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검색 지표를 보면은 1월 중순까지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거다. 그리고 2월부터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전망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약 한 달 정도 동안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 공포와 예.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좀 상존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이끌어내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기차 업종들도 좀 동시에 약했던 게 네. 많이 빠졌어라고는 생각하지만 물론 어제 테슬라는 약 3%가량 상승하긴 했어요. 그랬는데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애플, 팍스콘 예. 출하량이 약 1분기 5,400만 대수에서 예. 4,800만 개까지 줄어든다. 예. 지금 이제 팍스콘의 공장 가동률이 70% 언더인데 출하량이 줄어들 거야.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알리바바가 투자했던 전기차 회사 샤오펑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너무 갑작스럽게 급증하다 보면 예. 실제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고 있는 그 정부의 방향과는 달리 실제로는 공장 셧다운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전기차 생산에 좀 차질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예. 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예.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까지 예. 좀 전방위적인 하락을 했던 하루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차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네. 그 내년에 그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를 잠깐 보니까 네. 우리가 그러니까 그 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미래 전기차 시대는 내년에 안 올 거야. 그러니까 뭐 충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데서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고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소프트웨어가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수급적인 면에서 전기차가 그래도 이걸 지금 현재 있는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그 어떤 미래의 어떤 모빌리티 세상 그게 내년은 아닐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전기차 시장에 대한 약간 좀 비관적인 얘기를 좀 했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전기차 얘기가 나와서 제가 뭐 질문 드리는 건데 개인적인 뭐 일단은 시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차를 바꾼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다음 차는 전기차를 살 것 같아였었는데 예. 다시 내연기관으로 전 한 번 더 내연기관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조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도 전기차를 꽤나 잘 만들고 있고 예.
뭐 포드 머스탱 마하 2 예.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현대 기아차보다 좋은 전기차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서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가 훨씬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막상 완축했을 때 380km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엉뜨를 키면 330km로 확 줄고 좀 특이한 게 보통 내연기관 자동차는 고속도로를 달리면 연비가 더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주행 가는 거리수가 늘어나는데 전기 자동차는 고속도로를 달리면 더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든 거 알고 계셨습니까? 아 몰랐죠. 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게임 많이 하면은 배터리 빨리 달듯이. 그렇죠. 고성능으로 더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뭐 주행 가는 거리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전기차의 배터리가 아주 혁신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거나 효율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조금 장거리 부분에 있어서 니즈는 조금 많이 없어질 좀 부족하겠다 부족할 수 있다. 정도였고, 다만 지금 주식시장에서 테슬라가 이제 전기자동차의 대장주인데 네. 최근에는 그러한 우려들, 그리고 뭐 셧다운 우려들, 그리고 시가총액, 그리고 뭐 향후 논쟁이 되고는 있지만 테슬라의 내년 포워드 PER이 20배 정도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20배 수준이 과연 이게 희망 회로를 돌려서 20배인 것인지 아니면 전기차 혹은 자율주행 뭐 기타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20배면 굉장히 싼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만 확연히 주변에서 느끼는 거는 일단은 테슬라 투자자들에 대한 조롱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리고 매수를 하고자 하는 뭐 펀더멘탈을 떠나서 일단 수급적으로 혹은 투자 심리적으로 많이 전기차 투자에 대해서 많이 얼어붙어 있다는 확연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사세요, 전기차를 사세요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도 테슬라를 지금까지 직접 매수했던 건 재작년에서 이제 S&P 500 지수 편입했을 때에서 끝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작년 12월에서 엑시트였고 그리고 더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은 매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와 있는데 저는 바이든 정부가 중간 선거에서 패하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때부터 좀 테슬라를 관심 종목으로 보자라고 했던 가격이 거의 200불이었거든요.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만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40%가 넘게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조금 투자 심리적으로는 너무 좀 극단으로 향한 것이 아닌가. 장기적인 그림 혹은 단기적인 그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봤을 때 적어도 투심은 굉장히 꽁꽁 얼어붙어 있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투심이 너무 얼어 있다. 내년 지켜봐야겠네요. 그거는. 내년 봤을 때 결국 중국 쪽을 제일 좋게 보고 있는 거라면 중국 쪽에서 제일 관심을 좀 많이 두고 있는 건 어떤 섹터 쪽 관심을 가지면 도움이 될까요? 구독자분들이. 일단은 중국이 제일 좋아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일단 상관계수가 굉장히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은데 일단은 중국이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소비가 이제 소비 진작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글로벌리 중국이 하드캐리를 하는 경기가 나올 수 있겠다. 그렇다면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좀 상당히 좀 따뜻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적인 성격에서는 좀 상당히 소비 회복이 굉장히 느릴 걸로는 전망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필수 소비재를 비롯해서 비내구재 상품들은 어느 정도 소비 진작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질만하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었던 IT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포츠웨어 이런 쪽은 좀 기대를 가져 봄직하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다만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혹은 완성차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소비재에 비해서는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요거 자료 한 번만 또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요것도 뭐 2주 전에도 다 지나갔어요 이제. 네, 4주 전에도 또 울고 먹었던 자료기는 하지만 저도 가져올 뻔했어요 오늘 지금. 네, 피델리티에서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좀 흐름을 보고 있는데 이제 중국은 침체를 넘어서 이제 리커버리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
저기서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 계속 저 그림인 것 같은데. 이게 저도 2주 전 사진과 지금 사진과 변화가 없기는 네, 하지만 안 움직여. 네. 지금 물론 한 국가의 사이클이 약 3년에서 4년 정도 이다 보니까 네. 지금 저 사이클을 확연하게 벗어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중국은 바닥을 통과했다 정도로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홍콩 H 지수가 바닥에서 약 35% 정도 상승하고 지금 답보 상태거든요. 다른 글로벌 지수 대비해서도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이후에 급작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게 굉장히 우려가 되고는 있지만 이건 하나의 진통으로 보고 결과적으로는 가장 많이 빠졌던 홍콩 H 지수가 그래도 내년에 지수가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중국의 경우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정책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중국의 홍콩 H 지수의 경우에는 가장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첫 번째로는 빅테크, 두 번째로는 호텔 레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 정도거든요. 예. 근데 이 세 개가 모두 다 안 좋았죠 작년에. 그러니까요. 그렇죠. 부동산은 헝다 이슈를 포함해서 디벨로퍼들 이슈가 있었고, 근데 이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최근 들어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 정도이고, 빅테크에 대한 규제도 시진핑 3기 출범 이후에 언제 풀리지라고 모두가 우려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 최근에 한국 시장에서도 어제 게임 시장을 굉장히 좀 뜨겁게 달궜던 게 새로운 게임 파노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고 네. 하면서 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도 조금씩 얼었던 것들이 풀리고 있다 정도고 그리고 가장 중국의 소비를 억누르고 있었던 네. 제로 코로나 정책도 이제는 조금 이른 거 아니야?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 정도이긴 네. 하지만 그것도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고 하다 보니 실제로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로는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다만 이 시장의 기대감과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실상 이 어느 정도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겠지만 중국이 가장 많이 눌렸던 게 가장 많이 튀어오를 수도 있겠다 정도이고요. 그리고 내년 시장에 대해서 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했던 것 이외에도 좀 기대할 만한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전을 선언한다 혹은 끝난다라는 것들 그리고 금리 인상하고 있는 것들이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속도 조절 혹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내후년 상반기 혹은 내년 말 부근부터 좀 나오게 된다면 예. 올해와는 굉장히 다른 그림을 내년에는 주식시장이 보여주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내년도 시장으로 봤을 때 올해보다는 좀 기대감을 가질만 하다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일단은 가장 금리를 올 한 해 동안 거의 500bp 가까이 올렸잖아요. 475bp 정도. 맞아요. 네, 이렇게 올렸는데 이 수준이 70년대 인플레이션 정점이었을 당시에 버금갈 정도로 올렸던 수준이었기 때문에 물론 시장은 그때보다는 좀 덜 빠지기는 했지만 그리고 리먼 사태 때랑 비교를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과 지금의 은행 건전성은 조금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2008년 사태 때만큼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우리 시장이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렸기 때문에 부작용들이 하나둘 여기저기서 실물 경기에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금융시장 환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와는 조금 다른 그림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아 올해와 다른. 네. 제가-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예, 아니 네. 그 강골 매니저님 네. 기억나는 게 저번에 이제 13일, 14일 날 그 FMC 네. 그 CPI 발표하면서 네. 예전에 되게 강한 강세론을 좀 생각했다가 네, 그 맞아요. 발표를 보고 나서 나 이번에 좀 약간 톤 비율을 다운. 비율을 좀 바꿨다. 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시장이 진짜 막 빠지더라고요 또. 물론 네. 뭐 그 전부터 뭐 이렇게 네. 있었지만. 이건 제가 잘했다 이게 아니라 예. 제가 이제 봤던 거는 CPI가 꺾이면 가장 우리가 우려하고 있었던 인플레이션 가장 대표적인 지표였던 네네. 10월과 11월에 미국 CPI가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치 이하로 덜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좀 덜 나오는 신호가 나오면 연준이
매파적인 태도를 조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들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FOMC에서 실상 점도표를 까보니 뭐 상단 금리를 뭐 4.6에서 5.1까지 올렸고, 그리고 어떤 뭐 두 분은 5.75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바라보는 인플레이션은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였는데 연준은 오히려 더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면 시간이 오래 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시장이 조금 식었거든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요 지표 한 번만 띄워주시면 네. 저희 하나의 희망 회로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1월에 발표가 될 소비자 물가 지표 지수가 예. 이전치가 7.1 그리고 근원이 6.0이었는데 당연히 더 꺾이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컨센서스는 오히려 다시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올라간다입니다. 아, 내년 네. 1월. 야, 저러면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저도 조금 등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네. 이거 내년 1월 초에 난리 나겠네요, 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어요. 라고 두 번의 CPI 하락을 통해서 모두가 기대를 했고, 예. 두 번 꺾였으니 이번에 1월에 발표될 12월 CPI도 당연히 꺾일 거야 라고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의 컨센서스는 오히려 소폭 높아지고 있다. 예.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면 멀었다. 이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일단 연준이 우려하는 것처럼 서비스 부분에서 이상할인만큼 그 노동시장이 너무 견조하고 네. 그리고 임금 인상 폭이 너무 컸는데 이게 잡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서비스 부분 물가가 좀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연준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싸워야 할 그런 상대로 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1월 중순에 발표될 CPI가 만약에 꺾이지 않고 다시금 소폭 높아진다라고 하면 시장이 좀 간헐적인 충격을 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입니다. 저는 네.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다시 높아지면 네. 뭐 진짜 제가 한 5%대로 생각했던 그 금리 인상 그 구간이 네. 진짜 6, 7%까지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또 그냥, 일단은 네. 왜냐면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안 잡혔다라는 어떤 신호를 보여주면 네. 야, 더 가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야, 이렇게 되면 정말 또 내년도 힘들어질 것 같은데. 지금 점도표가 5.1%잖아요. 예, 예. 그러면 좀 희망 회로를 돌리면 25bp씩 두 번. 근데 희망 회로를 안 돌리고 그냥 조금 더 아플 수도 있겠네라고 하면 25bp씩 세 번이거든요. 예. 근데 50bp 인상과 75bp 인상이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 금융시장이 받아들이는 이 고통의 폭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CPI가 1월 12일 날 발표되는 게 예. 오히려 두 번의 꺾임 이후에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저도 투자하기 싫을 것 같아요. 야, 이제 그만하고 그냥 본업에다 충실하자. 잠깐 시장을 잊어버리고 그냥 다른 일 하고 싶을 정도로 예.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조금 다시 한번 꺾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도 개중에 우리가 조금 비벼볼 만한 것들은 앞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혹은 실적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들은 중국 소비에 관한 부분이 아닐까이고요. 그리고 올 한 해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기존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도 습관적으로 고점비 많이 빠진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으면 야, 이제는 많이 싸졌어, 이제는 사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네. 물론 저도 사람이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 주가를 되돌릴 수 있을 만한 트리거 혹은 실적 개선 혹은 정치적인 이벤트가 나와야만이 우하향하고 있는 주식들이 좀 돌아설 수 있다고 좀 많이 느꼈던 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따라서 많이 빠졌다고 좀 덥석 물기보다는 차라리 최저점을 살 수는 없을지언정 어느 정도 상승의 트리거가 보이고 나서 조금 덤비는 게 좀
덜 다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하자면 결국 내년 시장은 올해보다는 톤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1월에 좀 노이즈가 있을 수 있는 경감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건 중국 쪽 소비 쪽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참 1년이 참 금방 간 것 같아요. 네. 광고 매니저님 목요일마다 또 와서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좋은 내용 많이 전해줬는데 시간 참 빨리 간 것 같고 네 1년간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 그리고 저 네. 하나 전달해 드릴 게 있어요. 네네.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도곡 WM의 강구현 선임이었는데 네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내년부터는 이제 수원 영통 지점으로 갑니다. 수원 영통이요? 네, 인사 둥지를 발령이 옮기게 났군요. 됐어요. 네. 제가 제가 도곡에서 8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예. 이제는 도곡의 고인물이었지만 이제 수원 영통의 새물로 좀 가림 뭐 전국구로 물건이 나가는 있습니다. 뭐 하나의 길목인가요, 그게? 어떻게 인사가 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어딜 가서도 3%에는 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네. 처음에는 제가 어. 3% 내년에 못 나올 것 같아요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회사에서 야 수원에서도 너보다 더 많이 올라오셔. 너 와야 돼. 이렇게 제가 하시더라고요. 판교에서 올라오시고 네, 지금. 수원에서도 오시고. 네, 수원에서 네, 오시고. 그래서 네. 아마 내년에도 좀 어. 길은 멀어지긴 했지만 예.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영통 근처 계신 분들은 이제 영통 WM으로 가시면 되는 미래세 영통. 증권 영통 미래세 W. 증권 네, 영통. 맞습니다. 네, 새해도 어쨌든 좋은 소식 많이 있기를.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 내년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 뵙겠습니다. 올해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해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또 도곡동 광골 매니저님 영통 W 간다고 하니까요. 가까운 분들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광고 매니저는 친하시잖아요. 가깝죠. 그럼 뭐 자주 못 뵙겠네, 그러면. 저희는 뭐 거리가 멀어서 자주 봅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매일 아. 통화하고 너무 자주 봐서 문제죠. 문제는. 네, 알겠어요. 너무 가깝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네. 2부 정광호 대표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12월 31일 다시 없을 혜택이 종료됩니다.